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비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면 부담이 큰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진료비가 아니라 간병비입니다. 오늘 요양병원 한 달 비용, 어디까지 나라가 내주고 어디부터 내 돈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어떻게 다른지. 둘째, 한 달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지. 셋째, 국가 지원이 어디까지 닿고 어디서 끊기는지입니다. 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입원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료와 의학적 관리가 목적이라 입원에 장기요양 등급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생활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비용 구조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병원 비용이 할인된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등급에 따른 혜택은 요양원 쪽 이야기이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체계로 비용이 정해집니다. 이제 한 달 비용을 뜯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는 입원 진료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 환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합니다. 둘째는 식대입니다. 식대는 건강보험이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환자가 냅니다. 셋째가 간병비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진짜 문제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현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개인 간병이냐 여러 명을 함께 돌보는 공동 간병이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병원과 지역, 어르신 상태에 따라 편차가 커서 하나의 표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원군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환자 평가를 통해 의료 필요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의료적 필요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면 진료비 본인 부담이 20%가 아니라 40%로 올라갑니다. 2배가 되는 겁니다. 장기 입원일수록 이 분류를 꼭 확인하셔야 예상 밖의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한 달에 얼마냐는 질문에는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담하실 때는 총액이 얼마냐고 묻기보다 항목별로 나눠 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기본 입원비, 식대, 간병비, 병실 차액, 비급여 소모품. 이렇게 5가지로 쪼개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가지원 이야기입니다. 요양병원 비용에서 국가지원의 핵심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환자가 1년 동안 낸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더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소득 하위 1분위는 89만원, 최상위 10분위는 826만원이 상한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상급병실 입원료, 그리고 간병비는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간병비를 아무리 많이 내도 그 금액은 상한제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요양병원은 상한제가 있으니 간병비까지 결국 나라가 보전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하면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같은 소득분이라도 120일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 입원을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급여와 간병비, 상급병실료는 별도 부담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분위와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한 달 비용 중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는 금액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자체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어 급여 진료비 쪽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 무거웠던 건 간병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분을 따로 고용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일이 비용으로나 마음으로나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료비는 제도가 받쳐주는데 그 제도에 손이 닿지 않는 간병비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남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비용을 알아보실 때는 진료비 지원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병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함께 계획하셔야 현실적입니다. 그럼 간병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갈림길은 공동 간병이냐 개인 간병이냐입니다. 공동 간병은 간병인 한 명이 병실의 여러 환자를 함께 돌보는 방식입니다. 개인 간병보다 한 사람당 비용이 낮습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어느 정도 거동과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라면 공동 간병으로도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병은 간병인이 한 환자만 전담합니다. 24시간 밀착 관리가 필요하거나 상태가 위중할 때 선택하지만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 간병비 자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따라 간병인 포함 병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원 상담을 하실 때 어르신 상태로 공동 간병이 가능한지 개인 간병이 꼭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예상 비용을 크게 좁힐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일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단계적으로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환자가 간병비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면 시행 전이라 현재는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부담률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식대,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인 간병비로 나눠서 봐야 정확합니다. 진료비는 입원 본인 부담 20%,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면 40%입니다. 식대는 50%가 본인 부담입니다. 여기에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제가 급여 진료비를 보호해줍니다. 반면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는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지원이 커도 간병 부담은 가족의 몫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비용을 알아보실 때는 총액을 묻지 마시고 항목별로 견적을 나눠 받으시고 공동 간병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의 상한액과 환급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입원 전에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